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뭐 경영학 과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법 과목은 가장 중요한 게 유기적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 전처럼.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도 지금은 헷갈리지만 지금은 당연히 시행착오 겪는 게 당연하고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처음 누구나 다 첫 술에 배부르시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다 처음 합격하고서 아까 얘기한 뭐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다 합격하면 내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엔 다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 처음에 남성부도 가면 군대 가면은 처음 가면 잘할 수 있나요? 네? 내가 군대에 대해서 군 조직 생활에서 잘 알고 다 할 수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학 들어가면 여러분들 처음에 대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대학생활을 내가 다 알고 있지.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다 보면서 경험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적응하게 되고 다 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처음에 우리가 지금 노조법 안 배웠는데 노조법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배우지 않는 건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서 뭘 하고 있다 이런 걸 의식할 필요 전혀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주변을 의식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스케줄이 엉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누구는 어디까지 먹고 몇 회독 했고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거 소용없고 여러분들 가진 생각대로 가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주변의 어떤 상황 보고 내가 이걸 수정하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건 가장 우둔한 짓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경쟁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실력 차이가 사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력에 맞게 공부를 하는 거지 실력이 이만큼 된 사람 따라가려고 나도 이렇게 공부하겠다. 이거는 정말 우둔한 짓이에요. 그건 공부할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맞게 내가 이해를 못했으면 이해하고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월 달부터 암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2차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차는 제가 뭐 강의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진 않고 어차피 1차 이제 우리 권창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2차 기준을 봤었을 때는 유해생 기준을 보면은 12월 달부터 암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굳이. 물론 내가 다 이해를 했으면 만약에 동차로 공부할 때 2차 공부를 좀 성실히 해놨고 그 다음에 GS 연기 성실히 잘 따라갔다라고 한다라면 GS 연기 끝나부터 암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라면 12월 달 끝나고 GS 연기 끝나고 우리 GS 연기가 12월 5일 날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GS 1기까지 한 달 정도 텀이 있어요.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우리 노동법은 압축해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몰아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보다 일찍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백 기간이 좀 있어요. 공백 기간이. 그러니까 연기하고 1, 2세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보통 많이 암기들 하신 경우들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실력이 되면 그때 암기해도 돼요. 근데 이해를 다 못했다고 한다면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암기하면서 이해하겠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법 과목을 공부할 때는 법 과목뿐만 아니라 수험 공부는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를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됐는데 정리가 되겠어요? 정리 안 돼요. 정리가 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도 달달달달 외울 거 아니에요. 정리도 안 됐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책하고 여러분 나중에 1기 때는 또 판례집을 따로 봐요. 그거에 대해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그냥 무작정 다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수험이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줄여나가는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양을 줄여줘야 돼요. 양을 늘리는 건 쉬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다 판례 갖다 주면 돼요, 그냥. 판례 갖다 외워. 이름이 다 갖다 주면 돼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재 판례 갖다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원과 아니면 쟁점과 유사한 판례들을 가지고 오는 건 좋지만 나머지 판례들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는 건 뭐냐면 양을 줄여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양을 늘리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소위 말하면 정말 폭발하게 됩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양에 치여서 폭발하게 돼요.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게 사실 번아웃이 오게 돼요. 그때 되면은. 그러니까 양을 계속 이제 줄여나갈 정리를 하는 게 바로 이 정리 작업이에요. 양을 줄인 다음에 그걸 집중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운 거 중에서 정년제 이런 거 나중에 저 같은 경우는 정리 안 해줘요. 지금 이제 GS 연기니까 정리해줘요. 여기 보면 특별한 쟁점은 없어요.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 암기하고 갈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쟁점들 위주로 이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쟁점들 위주로. 물론 이제 찍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수험에서 다루는 것도 쟁점들은 다 다루지만 그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쟁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년제 이런 판례 없고 헌재 판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제끼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줄여나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학원을 다닌 거잖아요. 내가 혼자 공부하면 사실 어떻게 줄일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이해하세요. 지금은. 12월 달 되고 1월 달 돼도 괜찮아요. 암기는 내년 3월부터 해도 상관없어요. 전 그렇게 보기 때문에 무조건 이해하는 데 시간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해가 되면은 정리를 하세요. 정리는 학원에서 같이 정리해도 되고 여러분들 따로 정리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 공부 방법의 진리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은 제가 맥시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해하는 단계 맥시멈은 3월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빨리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천천히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다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소 3월까지는 이해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암기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 지금부터 암기할 필요는 없고 그때까지도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이해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4월부터는 암기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시험이 이제 8월 달에 만약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왜냐하면 4월부터는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는 GS 2기 들어서 쓰기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GS 2기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외운 게 있어야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뭐 학원을 따라다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써야 되니까 그때는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해하셔도 좋은데 근데 계속 이해하시면서 정리는 계속 하셔야 돼요. 정리는. 왜냐하면 3월까지 내가 이해를 했으면은 4월 달에 바로 암기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이게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돼요. 정리가. 그러니까 이해하시면서 정리를 같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만약에 내가 12월까지 이해가 됐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정리 작업하시면 돼요. 1월 달부터 뭐 3월 달까지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정리하고 아니면 나 3월부터 암기하겠다. 뭐 이러셔도 되고 아니면 2월부터 암기하시겠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암기한다고 뭐 더 잘 쓰냐 그런 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왜냐하면 답안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고 썼구나 암기하고 썼구나 알 수 있어요. 모를 것 같지만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채점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게 되면 답안지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확실히 눈에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모를 것 같지만 다 안다는 거죠. 교수님들 다 알겠죠. 왜냐하면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답안지를 보기 때문에 확실히 더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비교가 더 되니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좀 학원에 있는 분들만 보게 되지만 교수님들은 2차 수험생 전체를 다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더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조급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직은 시간이 있고요. 지금 10월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놀면서 하셔도 전 상관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놀면서 한다는 게 공부는 1시간 하고 계속 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해야죠. 왜냐하면 이 수험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예전에는 뭐 직장을 병행해서 하신 분들이 합격하신 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어려운 게 왜냐하면 전업을 해도 붙을까 말까인데 직장 다니면서 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직장 수험생들이 별로 없고 이제 다 전업 수험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왜 직장 수험생들이 좀 있었냐면 케이스 문제는 사실 직장 수험생이 풀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단문으로 출제되는 경우 우리가 지금 목차 테스트는 단문으로 보잖아요. 만약에 뭐 기업 내 인사이드에 쓰시오. 그것만 달달 외워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문제 나왔네? 그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복불복이 수준이죠. 그럼 합격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나오니까 할 수 있는데 케이스로 나오면 그거는 쓸 수가 없어요. 외워서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안을 포섭하고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판례를 많이 봐야 되고 판례 법리를 이해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달달 외워서 가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장 수험에 붙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직장 수험생들이 뭐 여기 온라인으로 보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능성이 사실 솔직히 말하면 별로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비하면은 예전에 문제 유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젊은 분들이 더 많이 합격하신 이유도 아무래도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젊은 수험생들이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저는 학생이죠. 대부분 이제 대학생분들인데 대학생분들에서 합격할 수 있는 그 요인이 더 큰 이유가 절대적인 공부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 여기서 뭐 온라인도 있겠지만 제가 뭐 나이로 사실 차별하는 건 아닌데 답안지를 보면 사실 그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왜 합격을 못하는구나라는 걸 저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2차 답안지를 2차 강의 하면서 2차 답안지를 계속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스피드가 일단 늦어요. 이해는 되게 빠르세요. 여러분들보다 더 이해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실무를 아시고 뭐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노동자 간부들도 있으시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해는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쓰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내에 잘 못 써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 근데 아무래도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 내에 더 쓰거든요, 다. 이제 또 아무리 빠르다 보니까 확실히 더, 그러니까 신체적인 반응 속도가 또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나이가 있으시다고 해서 40, 50대 되신다고 해서 합격 못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합격 비율이 낮은 이유가 그런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제가 현직에서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약간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공부 시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할 때 암기하는 부분은 사실은 어느 정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책을 갖다가 2회독하고 3회독하고 제가 GS 연기 때는 한 2, 3회독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2, 3회독 하려면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부 시간은 항상 확보를 하시고 그걸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들 쉬시고 노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절대적인 공부 시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시면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8시간 뭐 이 정도를 확보해 놓으시고 저는 최소 8시간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뭐 8시간 정도 최소 공부해야 되지 않나? 전업으로 하시면은. 9 to 6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출근하시고 이제 퇴근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밤에는 잠깐 좀 뭐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이제 겸직도 하시고 이러다가 그러니까 뭐 겸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이제 뭐 프로그래머가 된다거나 이제 PC방에 가셔서 이제 오락을 하시거나 뭐 이러셔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8시간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은 너무 처음부터 발동 걸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서서히 끌어올리시면 됩니다. 서서히. 그러니까 처음부터 끌어올리시면은 분명히 바로 쳐지기 때문에 서서히 끌어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해하시는 위주로 하시고 보실 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퇴직 규정 이런 거 관련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어디서 나왔었지? 그래서 앞에 한번 보시고 당연퇴직 규정 아까 어디 나왔었어요? 휴직하고 직외직. 그래서 관련직 좀 생각해서 같이 보시면은 굉장히 빨리 이해가 돼요. 빨리. 그러니까 여기 제 교재 보시면 관련 문제라고 나오는데 이 관련 문제들이 다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휴업수당과 그러니까 휴일에서 휴일 근로와 그다음에 이제 휴일 근로 수당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는 그때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부분하고 연결된다 그랬죠. 만약에 쟁의행위 기간 중에 유급 휴일이 있을 경우 그럼 유급 휴일에 대해서 사용자가 그 유급 휴일 수당을 줘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계속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판례들도 보면은 앞에 나온 판례가 있고 뒤에 나온 판례가 있고 제가 판례 색인을 넣은 이유가 여기 보시면 판례 물론 색인을 보시면 말라는 색인을 볼 필요는 없지만은 색인에서 거의 그 판례가 2-3개 정도 페이지에 꼭 나오도록 거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한 판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페이지에 같은 판례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게끔 만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생각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